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 음력으로 8월 초하루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4분 특집 포화 속의 철도 정치공작대, 16시 럭화실황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조별연맹전 2조 단마르크 팀과 벨지크 팀 사이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열일곱 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열일곱 시 10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7시 16분 아동방송 시간에는 소개 편집물 생활 속에서 배우자여 왜 같지 않을까, 17시 30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 회의 진행, 18시부터 조선기록영화를 방영합니다.
한평생 인민들 속에서 1. 19시 24분 특집 푸른 숲은 zon한다. 수모시에는 버더가 있습니다. 수모시 29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 회의 진행. 수모시 56분부터 조선예술영화 세종권의 탄생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22시 2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리서 알려드렸습니다. 눈부신 아침 즐겁게 맞네. 바라는 꿈이 눈앞에 꽃펴 내일도 즐겁게 맞네. 밝고 활가라 오래 사는 것 온순히 가품이요. 인민의 희망 만국의 희망 넘치는 나의 저고가 우린 누구나 두려움 없네. 맞이할 승리 환하게 보여 웃으며 시련했지리. 아리로 오래 사는 것 온순히 그뿐이요. 인민의 희망 한국의 희망 꽃피는 나의 저고가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전시 철도 수송 전사들의 위군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포화 속의 기관사들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달려온 두 줄기 철기루에는 위대한 조국을 위하여 군수열차의 앞길을 피로써 개척한 전시 철도 정치 공작대원들의 영웅적 위훈도 새겨져 있습니다. 군인 창작가였던 박영흡 동지는 해방 전에 철도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전쟁 시기 철도 수송 전투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근 15년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철도 정치 공작대의 활동과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로병의 눈앞에는 전시 철도 정치 공작대원들이 헤쳐온 멀고 험난한 전선길들과 그 길에 새겨진 하찮은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개성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세에 충천하여 달리는 원우한 열차에는 수백 명의 철도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역에서 이들을 마중한 김책 동지가 철도 정치공작대의 파견 방향과 활동 원칙을 놓고 간단한 강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교통성 전권 대표로 그리고 철도 정치공작대 책임자로 사과했습니다. 강습에 참가했는데 김책 동지가 자그마한 수첩을 이렇게 꺼내들더니 거기에 적혀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였답니다. 수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쟁 승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전진하는 인민군 부대들의 그 군수물자를 제때 보장하며 전선이 이렇게 멀어지고 확대될수록 그 수송 사업을 아주 면밀하게 짜고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철도 정치 공작제의 총적 임무라고, 그래서 김책 동지는 바로 이러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철도 공작대가 그 욕장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그 임시 직무를 가지고 조직 공작, 선전 공작, 군중 공작, 그리고 정찰 공작, 지하 공작과 기동 공작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때 특히 강조된 내용은 철도 정치 공작대가 수행할 사람과의 사업 문제였는데, 철도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오늘의 전쟁에서 미지한 이승만 계례도당을 반대하여 전쟁 승리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면 적들의 편에서 철도 수송을 파산시키느냐 하는 물음을 기준으로 삼고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며 어떻게 하나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강습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공작조들의 인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 모두에게 한 둥근 높은 직급과 함께 권총과 권총 탄환을 공급하였으며 철도를 파탄시키는 반동들과 간첩들에 대해서는 전시법에 따라 즉결 처형하는 데 대한 권한도 주었다고 합니다. 공작조들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비롯한 서울 장안의 10여 개 역들에 파견되었으며 그중 한 개 조만은 기동공작조로 활동하면서 공작조들이 임무 수행 종목을 조회하고 도와주며 그 결과를 무전으로 상급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철도 정치 공작대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한강 다리 복구 전투회로 인민들을 발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1100m에 5m의 수심을 가지고 미제와 리승만 괴뢰 욕도에 대한 인민의 분노인 듯 강물마저 뽀얀 흑빛으로 흘렀다는 원안의 강. 사자와 같이 반공격해에 들어오는 인민군 제3, 4보병사단과 땅크 부대의 불벼락에 질겁한 최병덕은 미 군사고문과의 합의를 보고 28일 새벽 2시 15분에 한강의 인도교와 복선철교, 단선철교를 몽땅 폭파하고 퇴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인도교는 한가운데 있는 원형 노타리를 내놓고 앞뒤로 뭉청 끊어져 세토막된 다리를 복구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철다리를 사이에 두고 북에서는 인민군 군수열차들이 꼬리를 물고 복구를 기다렸고, 남쪽에서는
적들이 이 다리가 복구되지 못하게 기관총을 걸어놓고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분초를 다투는 시각이지만 신통한 복구 설계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리승엽 도당은 쌀을 군량미로 보내야 한다면서 모든 양곡 전매소에서 쌀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쌀을 사지 못해서 굶주리면서도 이 철다리 복구에 나오곤 했습니다. 기중기 없이 복구하자면 복구 작업은 열흘 이상. 사실 이것은 전쟁의 운명과도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선 형편을 요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해방 전투에서 철도병으로 잘 싸운 군인들로 전시 철도복구 연대를 조직해 주시고 유능한 철도 기술조와 함께 파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침묵을 실은 열차도 보내주시었고 서울 시민들과 철도 노동자들의 복구 전투를 격려하시어 경념미로 옥백미를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사랑은 철도 정치 공작대원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정치공작대가 서울역에 파견돼서 정치 조직들을 건설해주고 그때 아버지가 서울역 직맹위원장으로 선거받아서 서울역 직맹원들을 이끌고 한강다리 복구에 참가했는데 그때 김책 동지가 현장에 나와서 우리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복구 연대를 조직해 주시고 오늘은 옥백미를 보내주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전체 참가자들은 일어서서 만세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목청으로 불렀습니다. 이 정치공작대 성원들이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를 선창으로 불렀죠. 선창을 부르니까 거기 모인 전체 전투자들이 다 같이 호응에 나서면서 한강다리 복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철다리 복구를 위한 기술조의 책임자는 홍종암 동지였습니다. 그때 그는 20대의 젊은 총각으로서 침착하고 연구심이 많은 철도 설계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한강 철다리 파괴 상태를 현지 정찰하고 연구한 데 기초해서 내려앉은 60m짜리 경관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아니라 반대로 내리깔고 그 위에 전주목으로 산틀을 쌓고 돌과 흙가마니를 쳐놓은 후 신목을 깔아놓는 방법을 내놓음으로써 다리 복구를 2, 3일이 아니라 단 하루 동안에 끝낼 수 있게 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서울역장을 하던 아버지가 한강 철다리 공사에 참가했는데 공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끝날 무렵에 어느 날인가고 잘 차려입고 화장도 진하게 한 여인들이 수박이라든가 그 더마도, 앵두 이런 거를 담은 망주리를 입고 공사장에 나타났답니다. 그때 철도 정치 공작대원들이 무엇인가 이상한 감이 들어서 그들을 즉시 단속하고 알아봤는데 아닐세라 군인들은 대한 부인에 가담한 지주집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지주집의 아들놈이 계략은 첩보 장교였는데 그놈이 주는 임무를 받고 철길다리 마감 단계 구른 진행정령도 내탐하고 또 덕침을 놓은 가일들을 녹여서 지성원들을 살해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피어린 전투였습니다. 적들의 기총 사격에 산소 영접기를 쥐인 채 숨진 사람도 있었고 침묵에 달린 불을 끄다가 전신 화상으로 쓰러진 사람들도 있었으며 빗물에 젖은 침묵을 건너다가 한강물에 떨어져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생명의 대가로 솟아난 한강다리로 시험 통과가 진행되던 7월 3일 기관차에는 철도정치공작대의 총책임자인 김회일 전권대표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 미터 한 미터 과연 보수한 저 철다리가 130톤이나 되는 기관차 무게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목숨을 내야 된 시험 통과였습니다.
가슴을 조이는 모두에게 신심을 주듯 기관차의 거세찬 기적소리와 함께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도정치공작대원들이 부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세 차량의 시험 운전을 끝낸 뒤 새벽까지 10개 편성의 군수열차를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철도복구 대원들과 서울 시민들이 부르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소리는 못들이 빛나는 서울의 하늘가로 오래오래 울려갔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한강 철다리 복구 전투를 훌륭히 결석한 철도정치공작대원들은 전진하는 인민군 용사들과 함께 군수열차를 앞서 남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전하의 불비석을 뚫고 최전연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한강 철다리 복구 현장을 돌아보시며 철도전사들의 영적 위운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8월 중순에는 또다시 서울역 복구 현장을 찾으시어 서울역 역장의 직무 공작을 수행하는 박만성 동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철도 시설의 피해 정령과 복구 정령을 세세히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철도 전사들의 생활을 알아보시면서 그들을 최전선 군인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이 넓어지고 정황이 급변하는 데 맞게 각 철도관리국이 자기 실정에 맞게 자립적으로 철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된 연락부 지휘 체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철도 수송이 인민군대의 진격 속도에 따라서기 위해서는 대오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철도 부문에 잠입한 저 간첩 불순 군자들의 책동을 짚으셔 버려야 한다고 철도정치공작대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와 그 전술적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군 부대 연합부대들이 대구로 진해로 부산으로 드세찬 공격을 하고 있던 8월 몸소 남원역을 찾으시어 철도 수송 실태를 요야하시고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시 남원역은 놈들의 폭격에 형체도 없이 무너진 상태여서 철도 정치 공작 대원들은 역에서 가까운 구원 속에서 기관차 수리를 비롯한 직무 공작을 수행하면서 군수열차 수송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원역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적들도 이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폭격이 아주 심할 거라고 하시면서 철길을 복구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니 싸우는 우리 인민의 모습 그대로라고 전선에서도 후방에서도 이렇게 전체 인민이 떨쳐나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역장들의 역할을 높이고 연락부 지휘 체계를 지키는 문제, 군용 열차들의 위장 문제, 철도 복구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었는데 이것은 5명이 한조가 되어 한 개 역씩 책임지고 수십 또는 수백 명의 그 지역 철도 기술자들과 노동자들로 대우를 꾸리고 전시 수송을 보장해야 하는 철도 정치 공작 대원들의 사업에서 참으로 귀중한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포화 속의 군수열차. 그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내실 결사의 각오를 안으시고 언제나 최전연에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달리는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길에서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작전적 의도를 맨 앞장에서 관철하는 혁명의 기관차로 살자. 이것이 바로 철도 정치 공작 대원들이 안고 사는 신념이고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걸음걸음 피로써 헤치고 목숨으로 열어나가야 하는 간구한 투쟁의 길이었습니다. 1950년 8월 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맛비가 내리는 그 험한 날에도 적들이 포탄이 날아오는 최전선에 나오시어 상주군, 우성군 일대를 현지 시찰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선사령부,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제1군 집단 지휘부와 제2군 집단 지휘부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생님께서는 이 세계의 연합부대 작전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지금 총포탄 수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전사들이 피를 흘린다는 걸 여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선사령부의 기동명령에 따라서 이 전라남도 순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박상종 기동 정치공작조가 본부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 준엄한 전쟁의 불빛 속을 뚫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낙동강 전선에까지 나가시다니, 더구나 총포탄 수송 문제로 심려를 끼쳤다는 죄책감으로 철도 정치 공작대원들은 가슴이 옥죄어 들었습니다. 험준한 산발을 넘으며 기동 공작조는 행군을 타고 쳤습니다. 걸음걸음 적 패잔병들과의 피어린 혈전을 벌여야 하는 간고한 500리 행군길이었습니다.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명령관철의 길이었습니다. 안동으로, 낙동강 5회 철다리 공사장으로. 낙동강 5회 철다리 공사장은 말 그대로 피의 결사전장이었습니다. 장마철 산골물이 범람하고 기총탄을 피할 수도 없는 백사지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희생을 내면서 그들은 원목을 찌고 침목을 생산하고 하편을 두드려 고정못과 꼭새를 생산하며 전화선 복구, 착굴 복구도 동시에 벌이고 있었습니다. 항공감시원이 아무리 정을 두드려도 그들은 전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적 비행기가 날치는데도 누구 하나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는 전투원들의 그 모습은 말 그대로 불사신들이었습니다. 기동정치공작대는 도착하자 빠람으로 전투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전라도 남원역에 나오시어 철도 전사들이 아주 잘 싸운다는 거, 또 전선 동부 경상북도 상주와 의성에까지 몸소 나오시어서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다는 이런 최고 사령관 동지의 그 전선 시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온 공사장이 정말 말 그대로 만세의 환호 소리, 정말 불덩어리 마냥 끌어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모두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위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결사의 의지를 가지고 이 공사를 하루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앞당겨 끝내자고 열렬히 호소를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작전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열차 수송을 1분 1초도 어김없이 보장하자.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을 생각하며 철도 복구를 1분 1초라도 앞당기자. 이것은 그 시절 철도 정치 공작 대원들이 입버릇처럼 외우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낙동강 5회 철다리 공사에 참가한 전투원들은 공사를 예정보다 이틀이나 앞당겨 끝내고 싸우는 전선으로 군수열차를 떠나보냈습니다. 전시 철도정치공작대가 진행한 사업들을 보면 주요 철도복구장들과 철다리 건설장들에서의 선전공작, 군중공작과 함께 이미 복구되어 운영되고 있는 철도역들과 분국들에서 진행한 적 파괴함의 분자들과의 투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김책 동지의 가업을 받은 김여중 동지가 공작조장인 저희 아버지를 찾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책 동지가 서울 철도공장에 나갔다 오는데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내루못을 보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그 모자를 벗겨봤는데 그 이마에 철도 모자를 오래 쓰고 작업한 그런 흔적이 없고 번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이건 나쁜 놈들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돌려보내고 그놈들은 바로 서북 청년단 연락원의 지시를 받고 한강 철다리 복구 정령과 군수열차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출동하던 놈들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다방에 모여 탐지한 내용을 종합하고 신호총을 쏘려던 놈들은 기동정치공작조와 자위대에 의해 전원 체포됐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지난 조해방전쟁 시기
낙동강까지 기관차를 몰고 나갔던 기관차 용웅입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저를 자주 데리고 출도성 사적관을 찾아와서 전쟁 시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그중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철도정 지공작대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에 남습니다. 할아버지가 대전에 나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전에 나갔을 때 어느 날 한 군관이 병사 한 명을 데리고 국장방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자기는 강주주둔 제7보병사단 작전과장이라고 하면서 빈방통을 당장 내라고 화령질했다고 합니다. 당시 철도정치공작대 좌장이었던 국장동지는 우린 최고사령부 명령분 밖에는 당장 차량을 내어줄 게 없다고 하자 이 자는 우린 최고사령부 명령이고 몰라 라고 막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격분한 국장동지는 부자의 말에 권총을 뽑아들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총성과 함께 부자는 바닥에 노부러졌고 부자의 망발에 격분을 금치 못하던 우리 할아버지가 달려가서 부자의 군복을 휘치고 보니 그 군복 안에는 글쎄 괴뢰군 군복과 함께 서울주재 및 첩보 기간 중명서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은 결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내에 잠입했던 박헌영, 이승엽 간첩도당의 책동은 전시 철도 수송에 막대한 난관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철도 정치공작대로 서울에 파견되어 남북 철도 정경무장으로 사업하던 김주봉 동지는 수많은 파괴함의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박헌영, 이승엽 간첩도당의 책동이 얼마나 악랄했는가를 무수히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시아버지는 전선사령부로부터 양평역이 습격당했다는 이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는 철도 정치 공작대를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잿더미만 남았는데 그 사건을 알아본 쪽은 이제 철도복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민들에게 행패질을 하면서 아주 모질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놈들은 최고사령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양곡을 지어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듐식기, 듐그릇 지어는 그 수조까지 다 걷어내오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행패질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소녀들까지 잡아갔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이놈들은 이거 나쁜 놈들인 것 같은데 저놈들의 행동을 봐서는 인민군대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 철도 정치공작대가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이 사건을 매우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공작대는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 투쟁 시기부터 정말 인민의 생명 재산이라고 하면 실한월이 이 쌀 한 알도 절대로 다치지 않고 이 인민의 생명 재산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이런 그 장군님에 대해서 정치공작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정말 그럼 그럴 테지 이건 나쁜 놈들이 소용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치공작대 사업을 적극 도와줬다고 합니다. 박헌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낙동강 전선에 대한 최전선 시찰을 하시는 그때에도 서울 반도 호텔에 들고 앉아 리승엽을 비롯한 첩자들을 끌어들이며 최고 사령관 동지의 작전적 의도를 파탄시킬 간악한 흉기를 꾸몄습니다. 최춘국 제12 보병사단이 시생적으로 돌격로를 열어 안동을 해방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안동 임시철도관리국을 세우지 않아 군수품 수송을 진격하는 부대에 따라 세우지 못한 것도 바로 박헌영이 안동 철도관리국 설치에 관한 명령서를 끼고 내려보내지 않아 쫓기는 적들에게 5일간이나 숨돌릴 틈을 준 엄중한 사태였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회일 부상이 기밀 군사위원과 함께 안동 현지에 나가 안동 임시철도관리국을 선포하고 간부 임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사태는 수습되었지만 원수들의 책동은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데에 가면 박헌영의 젊은 놈이 어떻게까지 했는가
철도 굴간에서 당장 전시 열차가 지나가야 되겠는데 거기서 공연을 벌려놓고 공연을 하니까 철도 수송은 특수 열차는 지나가지 못한다 해갖고 철도 수송을 지금까지 시키는 그런 나쁜 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일성 장군님밖에 모른다는 철의 신념을 안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한치의 뒤틈도 없이 관철해가는 철도 정치 공작대원들. 그들을 눈에 둔 가시처럼 여겨온 박헌영, 이승엽 간첩도당과 그 졸개놈들은 전시 철도 수송을 보장하는 철도의 핵심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고 악랄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철도정치공작대의 총책임자였던 김회일 동지와 철도정치공작대 기동공작조를 지도한 항일혁명투사 김여중 동지를 비롯한 김주봉, 김상인, 김대건 등 철도의 핵심들이었습니다. 전쟁 시기 포화 속을 뚫고 기관차를 몰아 전시 수송을 보장했으며 천리마 대고조 시기 김득찬 운동의 선구자였던 김득찬 영웅입니다. 그는 전하의 나라를 회고하면서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때 적들과 조우하여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최고 사령부를 찾아왔던 수많은 철도 정치 공작대원들과 박헌영, 이승엽 간첩도당의 온갖 모략 책동에 맞받아 싸운 그들의 투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해는 손바닥으로 가리울 수 없었고 정치 공작대원의 불같은 신념은 그 무엇으로서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위하여 위대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포화 속을 달려온 철도 정치 공작대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원수놈들은 끝끝내 다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아 키우시고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그들의 모습은 전하의 영웅들로 당의 기억 속에 조국의 역사 위에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1951년 인민군대의 재진격작전이 시작될 때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받은 한 개의 조사단이 전선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상인 동지를 조장으로 하는 그 조사단은 바로 박헌영 간첩도당의 모략으로 행방불명자로 된 철도정치공작대 대전공작조의 행방을 찾기 위한 조사단이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경부선의 전라도 동쪽 충북선과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에 대한 복구 정비와 군수열차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철도정치공작대원. 대전 이남의 철도 선로들을 신속히 복구하여 전선의 연합부대 및 부대들의 군수물자 수요를 보장할 때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받아 안고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나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시었다고 감격해하던 대전공작조장의 행방을 찾아 조사단은 황해도 금산역으로부터 림진강 너머의 인민들까지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곳 인민들로부터 들은 대전공작조의 최원은 참으로 장렬한 것이었습니다. 적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명령을 받은 대전공작조는 이제 계례군으로 가장하고 북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림진강 다리에 이르렀는데 다리가 모두 다 폭격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때부터는 산발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적들과 불에 이렇게 맞다들게 됐습니다. 총소리가 그때 막 나니까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숨어서 이 광경을 이제 목격했습니다. 용량상으로 적들과 대비가 되지 않았던 이 공작조 전원이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탄알도 이제는 다 떨어지고 또 수류탄도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전창호 동지는 마지막 그 수류탄을 잡고 허리를 뻗은 다음 노래 손창을 칩니다. 승리의 어월. 이 노래는 전창호 동지가 해방 후 흥남 욕장으로 일할 때 이제 그때가 1947년 가을이었는데 우리 수령님을 모시고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그때 그 매월 그리고 매 분기별 수송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자기 정호원들과 함께
즐겨 부르곤 하던 이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어 그처럼 보람찼던 해방 직후의 그 나날들, 하늘 땅을 꽉 채웠던 승리의 노래가 머지않아 전 조선을 꽉 채우고 조선의 승리를 세계에 떨치리라는 신념을 담아 대전 공작조가 최후의 순간에 부른 노래. 이 노래와 함께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며 전창호 동지를 조장으로 하는 대전 공작조 6명은 서로 어깨를 겹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주변 마을 농민들이 총소리 나고 가고 만세 소리 나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 봤다고 합니다. 올라가 보니까 목표는 철도 목표인데 고탱 괴력인 안 하게는 우리 인민군 복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농민들 생각하기엔 이건 분명 우리 인민군대다 하고 생각하고 산에다 종이 묻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후에 우리 조사단이 이 조사하러 나가서 사실자를 확인하던 도중에 경기도 양주군 농민들, 이 농민들이 자기네가 그런 사람들 묻어줬던 적이 있다 해서 그 다음엔 현지에 가서 그 사실자를 정확히 확인했다고 합니다. 대전 공작조의 투쟁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 철도정치공작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희생된 공작조의 유가족을 찾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잘 싸우다 희생된 아버지와 남편의 투쟁에 대하여 알려주고 자녀들을 학원에서 공부시켜주며 고향에 열사비를 세워주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시 철도 수송을 영웅적으로 보장하여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에 이바지한 철도 정치 공작대원들 모두에게 안겨주신 사랑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철도 정치 공작대원들의 삶은 오늘도 영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두 줄기 철기루에서 탈선하면 열차가 전복되듯이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한치라도 탈선하면 인간의 삶은 그것으로 끝장이다. 포화 속의 군수 열차와 함께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목숨 바쳐 보위하고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한치의 탈선도 없이 끝까지 관철한 전하의 영웅들처럼 경애하는 종비서 동지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의 궤도 위에서 생을 끝까지 빛내이라. 전 세대들처럼 살자. 떠나서 못 살풀
그리워서 영원히 변함없을 나의 삶의 부 그대와 운명을 같이 하니 내몸 아껴둘 목숨이 너의 쓰랴 저국은 나의 어머니 그대와 운명을 같이 하니 내몸 아껴둘 목숨이 너의 쓰랴 저국은 나의 어머니 그대가 한 그릇 나무라면은 이 몸은 하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 떨어진대도 흙이 되어 불이 돋주리라 나의 저투가 흙이 되어 불이 돋주리라 그대가 그나큰 진작이라며 이 몸은 그 품에 뛰는 핏방울 마지막 한 방울 닿을 때까지 엎디는 고독을 보내주리라 저우가 고독을 보내주리라
나를 상대로 가볍게 살리 나의 정아 나는